흑자병법은 임상유전학 전문의로서 35년간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료한 경험을 담은 종합의학 지식 콘텐츠입니다. 오늘 다룰 질환은 페닐케톤요증입니다. 페닐케톤요증은 페닐알라닌이라는 그 아미노산이 분해되는데 필요한 효소가 없는 거예요. 대사물질이 피 속에 소변에 많이 쌓이는 거예요. 그 다음 물질 멜라닌 색소를 만들거나 아니면 뇌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효소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아이가 유난히 피부가 희게 나타나고 손상을 입는 이제 그런 질환인데, 이제 대사 안 되는 물질들이 올라가서 뇌 손상을 입혀야 이제 아이가 말도 잘 못하구나, 경련도 하는구나, 발달이 떨어지는구나, 자폐증 같은 증세로 이제 오인받을 수 있죠. 선천성 대사질환이고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하기 때문에 근친 결혼할 때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져요. 보통 이제 근친 결혼이 아닐 때는 53,000명 중에 하나 정도 페닐케톤요증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. 우리나라는 다행히 근친 결혼을 법적으로 정해서 일본이라든지 중동 국가보다는 이제 훨씬 그 율이 좀 떨어지는. 이 페닐알라닌이 이제 대사가 안 되면 이게 피 속에 올라가잖아요. 보통 그냥 흡진처럼 이제 피부가 나빠지고, 근데 유난히 그 가족들보다 머리카락 색깔이 금발이거나 아니면 밝아요. 피부가 페닐알라닌에서 티로신으로 가야 그 다음에 멜라닌이 생겨서 우리 피부에 색소를 만드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머리카락도 밝고 아니면 피부 색깔이 유난히 흰 것이 이제 특징이에요. 이상하게 우리 애기가 낫지 않는 습진이 온다. 기저귀를 빼면 그러면 퀴퀴한 그런 냄새가 나면 이거는 응급 상황이죠. 치료를 해야 뇌 손상을 막을 수 있는.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검사를 안 했을 경우 자폐증, 경련 그런 걸로 많이 오인을 받죠. 조기 진단과 치료가 아주 필수적이에요. 다른 대사질환과 다르게 엄마 아빠가 바로 알 수 있는 증세가 별로 없으니까 피부나 뭐 습진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소변에 냄새가 난다, 모든 발달이 좀 떨어진다는 게 제일 심각한 위험 신호라고 봐야 돼요. 어떤 아기든지 음식을 먹고 이제 3일 이상 지나야 이제 그 대사물질이 쌓일 거 아니에요. 너무 일찍 하면 이제 검사 결과가 위음성으로 나올까봐 적어도 3일 이상 정상 수유를 한 다음에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를 해요. 거기서 벌써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아주 급하게 이제 혈액과 소변으로 확진 검사를 해야 되고, 혈액에 아미노산이 얼마나 올라가나, 그 다음에 그게 대사가 돼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대사물질이 또 중요해요. 그래서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빨리 진단을 받아야 되고, 또 이런 질병은 주효소가 부족하냐 조효소가 부족하냐 구분을 해야 되는데, 주효소가 부족하면은 페닐알라닌이 제한된 식이요법을 하고 최소한의 이제 아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이제 식이요법을 하면 되는데, 조효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먹는 건 다 먹고 조효소만 투여하면 돼요. 우리 애기가 페닐알라닌이 올라갔어요. 그러면은 빨리 혈액하고 소변에 아미노산 검사하고 유기산 검사하면 바로 일단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. 그때 이제 조효소 검사도 같이 해야 돼요. 그 푸테리딘 그 검사와 이게 혹시 역산하고도 연관될 수 있어요, 조효소로.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이상이 있다면 치료가 그냥 조효소 치료만 하면 되니까 신속하게. 만일 조효소 질환인데 막 음식을 제한하면 뇌를 다 버려요. 페닐케톤요증 환자가 이제 정상 성인이 됐을 때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. 그러면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. 엄마가 페닐케톤요증 환자일 경우에 임신 중에 잘 조절하지 않으면 아이가 머리가 너무 작고 이게 선천성 기형 이런 게 와요. 아기는 전혀 병이 없는데도 엄마 병으로 인해서 아기한테 그런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병명 자체를 모성 페닐케톤요증.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집안에 이런 유전 대사 질환이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, 전에도 그 가족 중에 페닐케톤요증 아이가 있다, 이게 재발할 수 있는 율이 25%. 그래서 첫 아이가 페닐케톤요증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둘째 아이도 미리 임신했을 때 이제 육모막으로 검사하든지 양수로 검사해서 미리 산정 검사도 가능하고, 병이라고 했을 경우 부모님들은 병이 아닌 경우가 더 많고 일시적인 경우가 더 많으니까 반복 검사하시고 당황하지 말고
빨리 가까운 소아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. 오늘 다룬 이 질병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